자, 첫 경기를 2대1로 일본에게 패했고, 그리고 바레인은 이란과 0대0으로 비겼던 두 팀인데 오늘 승점을 어느 팀이 가져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이 왼쪽 그리고 바레인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북한 축구의 그 색깔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네, 북한 팀은 힘과 체력 그리고 스피드, 압박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그 힘을 이용하는 그런 팀 컬러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한차례 했었죠.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했는데 그때 이제 사다리 전법도 나왔고 성적이 좋았었어요. 그렇죠. 8강까지 올라가서 네.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고취 세우는 그런 네. 이정표를 세웠던 기억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에우제비오에게 이제 많은 골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졌었는데 에우제비오가 그때 9골로 최다 득점을 하는 맞습니다. 대단한 3대0으로 이기다가 네. 5대3으로 역전패했던 이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에우제비오 선수는 흑표범이라는 별명을 얻고 네. 유럽 최고의 공격수로 각광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91년 남북 단일 청소년 팀이 갔을 때 저희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제 에우제비오의 그 흉상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거의 국부에 가깝더군요. 맞습니다. 네. 지난번 2002 월드컵 때는 SBS의 그 객원 해설자로 활약을 했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네. 자, 인조 구장인데 물론 이제 양쪽에서 다 점검을 했겠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색달라요. 벌써 우리가 인조 잔디에 좀 낯설어졌나요? 한국의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잔디가 상당히 긴데요. 지금 네. 확인되는 모습을 보면 잔디 상태가 거의 없는 이제 저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인조 잔디는 그 나일론 성분에 있는 그 잔디가 있고요. 거기에는 라바콘이라고 해서 고무 성분으로 잘게 쪼개서 말이죠. 네. 볼의 속도를 조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면 서울에 있는 인조 잔디보다는 볼의 속도가 다소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레인이 조금 컴퓨터로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자, 왼쪽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문전으로 올리지 못하고 더 들어가서 센터링 무릎 맞고 타치아웃 됐습니다. 모처럼 왼쪽 측면으로 공격했던 북한입니다. 네, 지금 북한의 김영수 선수가 크로스를 할 때 상당히 그 젠 걸음을 뛰지 않습니까? 네. 천연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네. 발목이나 무릎, 허리 쪽에 상당히 부담이 오는 것이 인조 잔디 구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즘 습도가 낮은데 지금 현재 22도 아닙니까? 대개 인조 잔디는 경기 전에 물을 뿌리는데 네. 좀 메말라 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 드로잉한 볼 틈새로 다시 빼줬고요. 자, 올립니다. 머리 바퀴 가슴으로 안고 차분하게 걷어내는 바레인. 지금 관중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기록 보니까 의자를 떼면은 10만, 의자를 놓으면은 6만이라더군요. 꽉 찼죠? 네. 자, 슛 해봅니다, 바운딩. 김영준 선수. 네. 평양시 팀에 소속이 돼 있고 지난번 일본 경기 때도 90분간 풀타임을 뛰었던 선수죠. 김영준, 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서 지금과 같이 간헐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 네. 중거리 슈팅 능력으로 그 득점을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일본전 때 부상을 입었었죠. 네. 김영수와 더불어. 그러나 회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남성철 선수가 그때 한 골 넣었었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높이 떠간 볼. 앞서 그림 미리 보니까 2시간 전에 관중석이 꽉 찼고요. 또 응원 연습도 특히 이제 마스 게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조를 예상하는 또 경기, 이 북한 경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싱그럽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자, 햇볕이 따사롭게 등받이 쳐집니다. 튕겨서 모르코락몰. 반대편으로 오버패스가 되는데 조금 깊습니다만은 잡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막힙니다. 발사로 뺐고요. 그러나 드로잉, 프리킥을 선언합니까? 그러면서 북한에 과연 외신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렇지만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이번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면서 북한에서 경기를 하는 대신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차분히 거치고 하늘 박스 안쪽 슛! 펀칭! 직접 아웃을 놓긴 하네요. 그렇죠. 네. 골키퍼나 수비 입장에서 꺾어내줄 줄 알고 네. 위치를 찾는 한성철. 상황에서 한성철 선수가 강력하게 오른발 아웃포트로 기습 슈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결됐죠.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제대로 날아갔어요. 골키퍼에 홀을 찔렀는데 보시죠. 오른쪽 측면 쪽에서 네. 활약하는 한성철 선수. 북한 팀은 현재 3의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 날개로 뛰고 있는 한성철 선수입니다. 차는 순간에 알리 아메드 수비수도 사실은 안쪽으로 꺾을 줄 알고 그렇죠. 그쪽으로 틀었습니다. 자, 다시 좋아요. 들어갑니다. 올리고 그쪽에서 헤딩. 초반부터 무섭게 몰아치는 북한. 일본에서도 참 대단히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 기관차와 같이 실사이 없이 몰아치는 네. 체력이 뛰어난 축구를 했다고 일본에서는 사실상 스코어에서는 이겼지만 네. 내용적인 그렇습니다. 측면에서는 패했다고 분석할 정도로 북한은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성철 긴 드로잉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지금 다음 경기에 겁을 먹고 있어요. 네. 외신 기자들이 지금 51명이 들어와 있다는데 일본전 네. 때는 300명이 신청을 했다죠. 네. 응원단도 5,000명 오겠다는데 뭐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자, 오른쪽 측면 멈춘 상태에서 코너플랫 네, 나갔군요. 나갔네요. 아쉽네요. 네. 지금 보면은 물론 시작입니다만 북한은 특히 그 가운데보다는 양쪽 측면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3-5-2 포메이션, 특히 중앙 쪽에 미드필더 3명은 더블 보란치를 정점으로 해서 수백 미드필더 김영준을 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성철, 왼쪽에는 일본 경기 때 골을 터뜨린 남성철 선수로 포진시켜서 네. 북한 팀의 공격의 주 루트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좌우측 측면입니다. 네. 남성철과 한성철 선수를 이용하는 측면 쪽 플레이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또 날카롭게 낮고 빠른 센터링으로 득점을 시도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독일 월드컵을 더불어 같이 출전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합니다만 이제 남북 축구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배울 점은 어떤 점을 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90분간 경기에 집중하는 네. 집중도를 높게 살 수 있죠. 네. 자, 남성철 역시 저치고 남성철이 왼발로 올립니다. 짧게 올리고 높은 볼 헤딩. 뒤로 빠진 볼 걷어내기에 바쁜 바레인. 초반부터 무섭게 몰아치고 이제 역습으로 가는 바레인. 오른쪽 측면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측면으로 다시 나옵니다. 자, 수비수 일단 들어왔고요. 벅을 쌓았습니다. 아드난 올리고 실점하네요. 한 골을 뺏기는 북한입니다. 결국 일방적이었다가 역습에 약했는데요. 네, 북한 축구의 가장 큰 알리 취약점은 아메드군요. 수비가 공격보다 약하다는 아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네. 지난번 일본과 경기 때도 심승철 골키퍼를 포함해서 수비가 호흡이 맞지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네. 지금도 골키퍼가 판단이 좀 늦었죠. 그런데요. 그렇죠. 골키퍼와 수비수 중간에 어려운 지점에 떨어뜨려 놓긴 했습니다만 골키퍼는 자신이 나가기 전에 중앙 쪽에 있는 수비수에게 분명하게 마크된 지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았고 뒤늦게 나가서 덮치다 보니까 헤딩골을 허용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북한 축구에서 배울 점을 물어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써먹어야 될 단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네. 북한 차분히. 아쉽네요. 네. 경기가 잘 있었습니다. 풀려가다가 네. 알리 아메드 선수에게 첫 골을 허용하면서 네. 경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경기 그러면 재밌어질 거예요. 네. 네, 홈에서 먼저 한 골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북한 선수는 반격도 한 골 이상을 내서 역전승으로 가야 되는데 측면으로 빠졌습니다. 자, 골런 선수 따라가지 않고 깊숙이. 이것이 이제 수비적으로 가세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남아있었던 작전이었죠. 그렇죠. 네. 북한 선수들이 이른 시간대에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경기만 하면 충분히 득점할 기회는 올 겁니다. 네. 전반 초반에 일방적인 흐름이었다가 한 번 역습에 지금 휘말렸거든요. 네. 짧게 주고 왼발로 낮게 주고 터닝슛. 손바닥 맞고 피스팅이 됩니다. 인조잔디기 때문에 골키퍼의 체중 이동이 늦어서 저는 들어갔구나 했는데 네. 그것을 또 걷어내네요. 잘 때렸는데요. 그러니까 인조잔디니까 그 스터드가 잘 박히지를 않죠. 그렇죠. 박성관 선수, 네. 홍영조 선수 대신에 최전방 투 스트라이크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걷어내게 바보. 비록 선취골을 한 골 뺏겼습니다는 공격의 주도권, 볼 점유율은 북한이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네. 네. 평양을 고향으로 두셨던 분들은 지금 저 따사로운 햇볕, 심지어는 그늘까지 참 그리운 모습입니다. 네. 네, 우리 두고 온 고향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장석철. 다시 왼발로 슛! 잘 때렸는데요. 네, 잘 때립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바레인이 원정팀인데 한 골을 먼저 넣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 초반에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전방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비 진영이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북한 팀으로서는 공격 방향이 지금과 같이 네. 측면에서 볼을 연결해서 중앙에서 마무리 지면 괜찮습니다만 네. 급한 마음에 중앙 쪽으로 공격이 쏠리게 되면 네. 공격 리듬이 끊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착하게 0대1로 뒤져갑니다만 0대0이라는 상태의 마음가짐으로 네. 경기를 침착하게 끌어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고 한 번 더 옮기죠. 네, 측면에서 아주 플레이의 점조가 좋았죠. 네.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공격진이 뒤쪽으로. 마무리에 25번의 박성관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요. 네. 슛의 정확도는 꽤 높습니다. 네. 북한이. 자, 다시 하프라인 못 미쳐. 뒤에 빼서 가운데로. 측면으로. 자, 정면 중앙으로 들어. 그렇죠. 자,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왼발로.
커닝슛 콜아웃 됐습니다. 지금도 인조잔디기 때문에 네. 볼 바운딩 된 게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을 맞춰서 김철호. 빨리 슈팅을 하다 보니까 슈팅 타임이 늦어졌고 수비에 걸린 겁니다. 저것이 바로 이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차이거든요. 네. 김철호 선수입니다. 20살 아주 어린 선수인데요. 자, 네. 전반전 10분, 전반전 6분을 넘기지 못하고 알리 아메드에게 역습골을 행했던 북한. 자, 낚여오는 볼 걷어내서 다시 아웃. 북한의 드로잉입니다. 지금 뭐 많이 이제 개방이 됩니다만은 운동장 주변에 소위 말하는 이제 광고판. 그만큼 이제 평양의 축구장도 국제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것이 그렇죠.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저것은 뭐 북한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게요. 아시아 축구연맹의 네. 마케팅 쪽에서 보면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 광고 수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네. 월패스가 네. 안 됐습니다. 뒤로 빠진 볼 측면에서 올리고 아크쪽 마운딩 되고 다시 측면 드루 패스 커닝슛. 조금 급했어요. 비록 한 골을 먼저 뺏기는 네. 북한은 계속 바레인 문제를 쑤시고 때립니다. 김영수 선수. 네. 저 최전방에 선수는 이제 일본전 때 부상을 입었던 선수. 홍영조, 김영수 선수. 네. 김영수 선수는 일본 경기 끝나고 이제 부상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한 선수죠. 네. 일본과 경기 때는 90분 풀타임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홍영조, 김영수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를 이뤘었는데 네. 지금 홍영조 선수가 엔트리 자체도 좀 빠져 있거든요. 네. 북한 팀에서는 2차 예선전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다득점 선수가 홍영조인데 네. 이 선수가 왜 빠졌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전 선취골을 떼어냈고 아무래도 이제 어웨이트기 때문에 수비지로 갔습니다. 측면으로 나왔군요. 자, 뚫렸습니다. 왼발로 올리기 직전 젖히고 페널티박스 들어왔습니다. 터닝 슈칸 밀어주고 슛 떠갑니다. 바레인 선수들이 기술이 있어요. 네. 이란과 첫 경기에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란을 압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습이 말렸을 때 1대1 싸움이 되면 북한 팀은 커버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앞서와 같이 실점할 수 있는 장면에서 상대 팀은 그 득점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를 우습게 봤다가 이제 다른 팀들도 혼이 났듯이 말이죠. 네. 이 바레인도 사실은 조편성될 때 모든 나라들이 이 바레인과 같은 조가 되길 바랬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겁먹었던 이란과 비긴 걸 알고 웬만한 팀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바꿨는데 그렇죠. 지금 미리 생각하셨던 바레인의 팀 칼라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레인은 상당히 수비가 견고하고요. 네. 기습에 능한 그리고 적은 찬스에 골을 넣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팀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강약에서 조금 약해서 찔러지는 패스가 안 됐고 슬라이딩 태클 발끝을 높여서 타짜웃 시키고 발목 쪽에 부상이 걱정스러운데요. 김영준이 선수. 넘어졌죠? 네. 바렌 팀은 2004년 중국에서 있었던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4강에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렌 팀은 그 아시아 쪽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네. 그런 신흥강으로 발돋움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과 비긴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만큼 2004년부터 그 바레인 팀은 경기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그런 실력이 지금 향상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 중동쪽은 어느 팀 하나 약골 팀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요. 문전으로 더 옵니다. 골키퍼 뻥 뛰어서 잡습니다. 알리 후세인 좌우를 살피고 경기를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서둘지 않는 알리 후세인. 기후나 요즘 봄철 꽃샘추위가 있습니다만 기후적인 덕을 보려면 이것이 야간 경기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렇죠. 전기 사정이 안 좋은 탓도 맞습니다. 있겠죠. 네. 자, 오른쪽 측면으로 다시 좁혀옵니다. 이번엔 대각선으로 떠서 뒤로 흘리겠죠. 이번엔 반대편 앞으로 흘렸는데 짧은 볼. 논스톱으로 벌리고 따라 들어가서 돌아섰습니다. 일단 뒤로 빼고요. 논스톱으로 올립니다. 역시 문전 쪽에서 바레인은 키가 수비가 커요. 견고합니다. 네. 이란의 그 아리다이 선수를 포함을 해서 네. 아무래도 카림이라든가 이런 이란의 아시아의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공격수를 철저히 차단했던 것이 바레인이거든요. 네. 측면 쪽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중앙 쪽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자, 일자백을 찔러주고 논스톱으로 와요. 몸싸움이죠. 그렇죠. 넘어졌는데요. 물었어요. 페널티 아닙니까? 바깥입니다. 페널티예요. 바로 선수가 바깥입니다. 찍네요. 네. 김영수 선수가 주심에 등을 밀었는데 저런 동작은 안 좋아요. 네. 아하. 지금 바레인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은. 아드난 선수에게 견고를 주고 있고요. 네. 바레인의 수비의 특징은
일자백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드난 선수에게 그렇죠. 아드난 선수에게 경고를 준 거예요. 일자백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최종 수비 라인과 수비, 그러니까 골키퍼 중간에 지금과 같이 경쟁을 시키면 네. 충분히 단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아드난이 옐로우 카드고 골을 바꾼 골로도 아마 안위를 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돌파가 되면은 슛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측면에서의 프리킥과 정면. 사실은 정면에서는 각이 측면보다는 조금 좁아지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가야 골키퍼를 한쪽으로 쏠려놓고 그 공략하기가 좋은데요. 그러고 보면은 조금 가까운 곳이 오히려 험해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물었더라도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러게요. 상황인데요. 넘어지는 지점은 아주 훨씬 안쪽이었었는데. 지금 각도상으로 보면 오른발잡이가 차는 것이요. 네.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골키퍼는 벽을 믿고 어느 위치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키커는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하겠죠. 지금 오른발이라는 골키퍼의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간격이 더 그렇죠. 넓다는 넓어졌죠. 얘기죠. 벽을 믿고 있다는 거죠. 자, 9m15가 중요한데요. 올립니다. 슛! 잘 튕겨서 나갑니다.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머리에 걸립니다. 대개 이제 저럴 때 강하게 차면 눈높이로 날아올 때 이제 눈을 감는데요. 네. 지금은 저 스무스하게 좀 찼는데 강하게 맞고 차면 나갔습니다. 볼의 궤적은 낮게 솟구치지는 못하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벽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볼의 밑에 회전을 걸어서 들어올리는 킥을 했던 거죠. 네. 자, 또 옵니다. 골키퍼 펀칭 어설펐어요. 뒤로 빼줬고, 자, 다시 올리지 않고 접어놓고 밀어주고 돌았습니까? 다시 밀어주고 슛! 몸으로 막습니다. 자, 멈춰놓고 다시 올립니다. 뒤로 흘렸고 한 명 넘어 슛! 떠갑니다. 인저 잔디에서는 슈팅을 맞추는 거에 우선해야 됩니다. 네, 김철호. 네, 김철호 선수. 지금 바레인 선수들이 경기하는 내용을 보면 인조잔디에 지금 적응을 못해서 상당히 허둥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의 속도, 주고 돌아간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측면에서 왔을 때 상당히 지금 볼의 속도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네. 잘 활용하면 됩니다. 공격 방향 볼까요? 네, 북한 팀은 왼쪽에 많이 쏠려 있죠. 네. 남성철, 문인국 선수 쪽에 쏠려 있고요. 네. 지금 바레인도 왼쪽 방향 쪽에 쏠려 있는데 북한으로선 측면에서 크로스 됐을 때 중앙 쪽에서 조금만 세밀함만 가지면 충분히 득점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북한도 이 잔디구장이 있을 텐데 바로 이 인조 잔디를 선택한 것도 약간의 어떤 보관이 있을 수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전략적인 시각으로 네. 일본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게요. 자, 논스톱으로 서둘기 시작하는 북한. 왼쪽 측면 남성철 인사이드로 패스 마중을 나오고 논스톱 패스가 된 볼. 자, 돌아서서 기다렸다가 밀어줍니다. 자, 왼발 각도입니다. 김영수 앞으로 찔러주고 이것이 발등째 걸렸습니다만은 측면. 뭐 축구라는 것이 이제 90분을 뛰게 되는데 이제 17분 좀 지났고 빠른 시간에 뺏겼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회복할 시간이 많다고도 맞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경기만 하면 그러면요. 북한은 충분히 득점할 기회는 맞을 네. 수 있거든요. 지금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레인을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조금만 더 세밀함을 가지면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터닝슛. 자, 젖히고 나옵니다. 알 아와다이 따라가는 남성철 하프라인 통과 왼쪽 깊숙이 찔러준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네. 옵사이드 바로 저거예요. 함정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북한 팀 수비의 조직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3백이기 때문에 특히 좌우측 측면 쪽을 돌파당할 수 있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네. 일본 경기 때 아주 큰 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좌우측 윙백인 한성철과 문인구 공격 가담하는 건 좋습니다만 오른쪽에 지금 쳐져 있는 선수 때문에요. 만약에 자칫해서 옵사이드 안 걸렸으면 네, 그럼요. 결정적인 단독 찬스로 갈 뻔했어요. 네. 지금 보시죠. 지금 오른쪽에서 이제 따라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공격권의 네. 주도권을 잡고 점유를 높인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방적일 때 이제 그 기울어진 배 가판이 익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역습을 당하면 아주 위험한데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작전을 구사하겠죠. 지금 1대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만 2대0이 되면 경기는 달라져요. 급격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한 골 잃은 것을 잃고 정상적인 마음에서 빨리 지워버리고요. 자, 네. 슛! 숨겨서 꺾인 볼 따라 들어갑니다만은 골키퍼가 안고 납작 엎드립니다. 북한 축구의 특징은 지금과 같이 중거리 슈팅을 많이 하죠. 안영학 네. 선수. 안영학, 네.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그 선취골을 일찍 뺏겼기 때문에 6만의 관중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네. 전인 선수 입장에서는. 자, 앞으로 방해 풀고 들어간다. 길게 밀어줬고 돌았을 점에 수비 자세. 그러나
뺏기지 않고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허리 수비 쪽으로 치우쳐 있던 바레인을 일단 잡게 되면 앞쪽으로 찔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역습을 준비를 하고 나온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자, 모처럼 북한이 역습으로 갑니다.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 골 전에 그 바레인의 수비하고 한 골 먼저 넣은 다음에 바레인 수비 보면은 공 가졌을 때 그 수비수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 가요. 네. 조금 이제 전반 중반 들어서 네. 미드필드 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네. 그런 전색이 나오는데요. 저것은 벤치 쪽에서 너무 뒤로 후퇴하다 보니까 공격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내주는 데 따른 전술적인 변화죠. 그렇군요. 조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네. 이제 바레인 수비. 그렇지만 일자백 시스템은 변화가 없죠. 저것은 북한의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에게 치고 들어오거나 그렇지만 패스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는 네.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전술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선수 가운데 이제 일버서 뛰는 선수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럽 축구와 다른 것이 실점했을 때 지나치게 너무 압박감을 갖는 것도 이제 큰 단점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라크, 북한, 아시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심적인 부담이 경기가 지면 네.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서 커요. 경기력을 떨구는 이제 그런 주 악화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 스포츠의 어떤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윤정수 감독. 과거에 그 후세인 정권 시절에 이라크 선수들이 아시아 선수권 내에 나와서 경기가 패했을 경우에 선수가 본국으로 호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라크에서 뛰던 자심 선수, 포항에서 뛰었던 선수죠. 네. 그 선수의 얘기를 들면 본국으로 불려간 선수는 축구공이 아니라 돌로 만든 공을 차게 하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네. 선수들에게 자율에 관련된 그리고 판단에 대한 것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왼발로 네. 꺾어주고 헤딩. 심지어는 과거에 후진국가에서는 정권을 걸고 스포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은 많이 퇴색이 됐겠습니다만은 옐로 카드를 받았던 모하메드. 자, 측면 빈 것으로 잘 찔러줬습니다. 마운드가 좀 높은데 숨겨 나오고 두발 장수로 걷어내는 바레인. 자, 뺏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슛 갑니다. 너무 단조로운 거죠. 서둘렀어요. 중거리 슈팅이 많고 네, 안현 안현아. 선수. 지금 공에 힘을 실릴 수도 없는 본인의 위치였었는데 일본과 경기 때도 중거리 슈팅이 아주 많은 네.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났었는데 나고야 크램퍼스 뛰고 있죠. 그렇죠. 북한 팀은 슈팅도 지원이 상당히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페널티 계열의 바깥쪽에서 지금 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찬스를 만드는 정교함. 그리고 북한이 12년 만에 월드컵 예선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 무대에 다시 크게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경험에서 미숙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 북한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가 좀 많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점유율 보면은 북한이 뭐 비교가 안 돼요. 84대 16입니다. 네, 일방적인 페이스인데요. 네. 김영준 줌뜻하다가 뒤로 돌아섰고요. 길 패스가 됐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김영준. 자, 뒤로 빼주는 남성철. 자, 올라갑니다. 골키퍼 또 나옵니다. 펀칭. 자, 골키퍼 나가는데요. 얻어냅니다. 근데 지금 그 북한이 바레인 쪽으로 측면으로 들어가든 가운데로 들어가든 그 바레인의 수비수가 마치 그 대나무 밭에 쏘듯이 키들이 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2대1 패스 앞서 프리킥을 얻을 때처럼 네. 수비수 뒷공간 골키퍼와 중간 지점에 볼을 최종적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 떨고 놓는 네. 그런 플레이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격방에 이제 마음이 급해지면 중앙 쪽으로 쏠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하나의 특징이자 흐름이거든요. 네. 북한 팀이 지금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측면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축구를 잘하고 세계에 능한 팀들은 정상적인 구멍보다는 대구멍이나 지구멍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도 힘들어서. 벌려 있었어야 되는데 네. 중앙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패스 미스로 연결된 겁니다. 저것은 볼을 준 문인국. 선수보다는 움직였던 문인국 선수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네. 자, 모처럼 평양에서 6만의 관중 앞에 경기를 펼치는 북한 선취골을 뺏겼기 때문에 뛰는 그 이상으로 지금 아마 가슴들이 뛸 텐데요. 네. 동점골에 너무 성급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입니다. 2003년 이란과 아시안컵 예선전 때 이란의 원정 가서 폭죽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이제 북한의 서혁철 선수가
그 넘어져서 경기 중에 이제 퇴장을 했고 네. 경기를 하질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AFC 주관하는 데 1년간 출전 금지당했던 것이 바로 북한 축구입니다. 네. 그러면서 생긴 것이 수비 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골키퍼의 불안, 그리고 공격 전술의 단조로움, 중거리 슈팅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축구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축구 역사가 벌써 뭐 몇백 년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축구 현역인들은 세계 축구의 흐름을 읽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월드컵 4강 이후에 어린 선수들은 유럽의 어느 팀을 만나도 달라졌어요. 전혀 겁을 먹지 않는 이제 변화된 네.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도 소질이나 능력 이런 면에서는 아시아의 최고의 수준인데 네. 경기 경험 옵사이드죠. 그리고 북한 축구를 좀 더 개방을 해서 네. 북한 축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는 것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일 또 저희가 그 청소년 축구대회 중계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박주영, 김승우 선수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또 우리가 대응으로 나서는 것도 그만큼 우리의 그 축구의 인프라, 네. 밑에 깔린 심리적인 그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청소년 대표 같은 경우에 상위 개념의 대표팀으로 가면 네. 그 선수를 다시 어린 나이 팀으로 불러내리질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자 좋은 찬스죠? 잘했는데요. 넘나지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럼 다시 역습 갑니다. 멈춰놓고 뛰어 올립니다. 여기. 지금 중앙 쪽보다는 측면 쪽에 가서 네. 자, 조금 안쪽으로 감아 돌았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7번의 문인국 선수, 문인국. 16번의 남성철 선수가 자꾸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런 네네. 현상이 나와요. 근데 자꾸 왜냐면 깔때기 거치면 안 되는데요. 네. 조금 더 돌았습니다. 미끄러졌고. 자, 여기서 골키퍼가 나옵니다만은 내버려두고 시간도 벌고 공을 뺏기지 않는 알리 후세인 골키퍼. 김철호 선수입니다. 북한 축구는 이제 4.25 체육단이 주축이 돼 있죠? 맞습니다. 4.25 체육단이 주축이 돼 있고 평양시 소속 선수들이 간헐적으로 스타팅 멤버에 올라 있고요. 전체 패스 성공률을 보면 북한 팀이 63%, 바레인이 43%죠.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요. 패스 성공률이 낮은 바레인이 상당히 무서운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간헐적으로 공격을 해도 직선 패스를 하고 역습에 지금 무서운 그 위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패스 성공률을 보면은 점유율이라든지 주도권에 비해서는 이제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은 상대가 지금 웅크려 있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돌아섰습니다. 밑둥을 쳐서 올렸는데 오히려 들어가다 옵사이드 아닌가 주춤했었어요. 살려놨는데 타치아웃 됐습니다. 바레인의 드로잉. 그런데 이런 그 속도나 이런 식으로 가다면 이제 북한이 체력이 뭐 꽤 있다고 그러지만은 90분을 저렇게 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 일본과 경기에서도 전반전엔 고전했습니다만 후반 가서는 일방적인 페이스로 끌고 왔었거든요. 아하. 북한의 그 대표팀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다리가 골절이 돼도 경기에 뛰라고 그러면 뛰는 뛴다. 것이 북한 축구다. 이제 네. 그런 표현을 해놨었거든요. 네. 그것이 2004년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예선 당시 북한 축구를 평가하는데 한 임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신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좀 섬찟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신력은 체력을 주도하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북한 팀은 바레인을 주도하는 그런 그 체력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 그 남북한 축구 결의를 통해서 접목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북한은 점프력 좋군요. 네, 남한보다는 기온이 춥고 네. 이제 유럽 축구도 보면 북구라파 쪽 선수들이 체격이나 또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축구의 그 강한 면에 밑 바탕에는 바로 강한 정신력과 그리고 또 체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축구사를 돌이켜봐도 이제 과거에 경평 축구할 때 평양 축구가 또 강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또 북한 출신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았었죠. 네. 모처럼 문전 쪽으로 골킥 잡을 수 없습니다. 측면으로 벌렸고요. 자,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조금 그 바레인 쪽을 끌어내는 그런 여유도 조금 가졌는데, 네. 그러나 여전히 바레인은 수비를 기본으로 하고 간격을 유지합니다. 땅중 피해서 피했고 센터서클 못 미쳐 왼쪽으로 벌립니다. 지금 미드필드에서는 그 아주 조합해서 그러니까 네. 협력해서 하는 수비는 상당히 지금 북한이 좋거든요. 네. 그것은 우선 많이 뛰는 것이 이제 그 힘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끊어서 공격으로 전개해갈 때 그 세밀함이나 어떤 그 경기에 그 필요한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지능을 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런 면에서의 이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축구의 흐름 보면은 특히 북한이 일반적인 축구라는 이제 90반 기준으로 했을 때 미드필드가 한 14km 뛰고 네. 공격진 한 10km 뛰는데 우리는 특히 북한은 뭐 전후반 거의 한 15km 이상들 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뛰는 네. 선수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2월에 있었던 그 일본과 경기 때 일본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북한 선수들이 강한 심장이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과거에 일본이 이제 그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더 겁을 먹는 거로 봐서는 얼마나 북한이 강하다 하는 것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자, 멈춘 상태에서 마르코프 낮게 주고 훑어 들어간다면 그래서 잘 차분히 자, 역습으로 갑니다. 시간이 여기서 좀 주춤하는군요. 측면으로 찔러줄 볼 길목을 지키고 있는 바레인. 볼을 띄워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인조잔디기 때문에 볼의 밑부분을 찍어서 볼을 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제 북한 선수들은 조직적인 팀 플레이로 갑니다만은 바레인 쪽 보면 특히 수비 쪽 움직임 보면 선수 객기는 경기의 흐름을 스스로 잘 읽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 전술, 부분 전술, 팀 전술로 구분을 하는데 바레인 팀은 개인적인 전술 그 면에서 점이 보여요. 북한보다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네. 유연성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는 이제 그런 능력에서는 북한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 팀 플레이라는 것은 그 발전도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전술이 강해야만 네. 부분 전술이나 팀 맞습니다. 전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얘기하면 기초나 기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디비dual 택틱이라는 것은 바로 건물로 보면, 건축으로 보면 기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월드컵 4강이고 더군다나. 자, 모처럼 빈 곳이 생겼습니다. 자, 띄워주고요. 서브 라인부터 골키가 나옵니다. 자, 찬스죠? 네, 옵사이드 기가 들어준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 봐서는 충분히 옵사이드입니다. 왼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밀어줬다면 네.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자, 공격의 주도권, 볼 점유율 월등히 앞서고 패스 성공률은 조금 앞섭니다만은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지금 전반전 32분에 접어드는데요. 동점골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왔던 김영준 선수. 북한 팀에는 180대 선수들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지금 안영학 선수가 182cm로 김영준 선수. 그러니까 안영학 선수도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전으로 뛰지 않은 심승철 골키퍼가 188cm인데 네. 북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보면 체력은 강합니다만 체력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보다 2, 3m 앞서 있었죠. 그래요. 네, 패스 타이밍이 아쉬웠던 이제 그런 순간인데요. 뒤로 흘려줄 때 슛을 해봤을 경우는 앞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바레인 선수 한 명이 지금 들것을 실어 나가 있고 지금 현재 10명이 싸웁니다. 1대0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다 수비수에서 찔러준 볼 알리 아메드의 선취골로 지금 끌려가는 북한입니다. 역시 그 응원석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컬러풀한데. 컬러풀하고 또 경기에서 좀 경기 자유분방스럽고, 흐름에, 네. 그렇죠. 그 환호나 환성이 경기 흐름과 마저 떨어지는데 네. 좀 조용한 그래요. 네, 그런 특징이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우린 뭐 한 골 뺏기든 두 골 뺏기든 그냥 시장 축구를 즐기는 편인데 맞습니다.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안쓰럽습니다. 자, 빨리 동점골을 터뜨려야 할 텐데 북한 하프라인 못 미쳐. 지금도 길게 밀어주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몸짓인 것 같은데 자, 중간에 걸렸습니다. 뒤쪽에서 허미거리 다시 걸립니다만은 프리킥을 따내는 바레인. 북한 대단합니다. 축구는 3부 리그로 운영이 됩니다. 네. 1부에 15개 팀, 2부에 40개 팀, 3부에 80개 팀.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체육 시스템이 잘 돼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요. 네. 북한도 생활 스포츠라든가 또 이런 축구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주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한국 축구도 지금 업다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못한데 그래요. 북한은 이 아쉬워요. 세계 리그에서 상위권 리그에서
꼴찌 팀과 하이리그 1위 팀이 서로 업다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 재미가 보통 아니에요. 그럼요. 대단하죠. 그 열기라는요. 그 유럽 쪽 보면은 이제 그 2부로 떨어질 팀, 특히 그 팬들의 함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팀이 2부로 떨어질 때 좋은 팀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원망이 참 맞습니다. 대단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남북 족교도 가려있고 더 섞이게 되면은 우리도 그럴 여유가 생길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J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1부 리그에 뛰고 있는 팀 중에서 60%가 흑자, 40%가 적자 아닙니까? 네. 그 흑자를 내는 기반에는 업다운 시스템이 크게 기여를 한다는 네. 이제 그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3개 리그가 펼쳐지고 있고 한 시즌에 3개 대회로서 순위를 가리는 네. 이제 그런 특징도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왔습니다. 낮게 가고 걷어냅니다. 워낙 수비가 불안하다 보니까 네. 바레인 팀이 북한 진영으로만 오면 걱정이 상당히 돼요. 좀 불안스러워요. 자, 우리 기업들의 그 광고판도 눈에 띄고 세계적인 광고판이 많이 가서 그만큼 열려가는 북녘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밑둥을 쳐서 올렸죠. 골키퍼 잡습니다. 김명길. 지난번 일본과 경기 때 중앙 수비를 리명삼 선수가 뛰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잘 네. 바꾸질 않는데요. 거기서 오는 또 수비수 간의 컨비네이션의 문제도 오늘 그 첫 골을 잃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91년도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대회 남북 단일팀이 갔을 때도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단일팀을 만드는 바람에 네. 우리가 수비 쪽을 맡고 북한 공격진이 4명 온 적이 있지 많았죠.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지적하셨듯이 네. 수비라는 것은 오랜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섞을 때 그런 예가 많아요. 포르투갈 세계 선수권 대회 때는 그 남북한 단일팀이 8강에 오르는 네. 그런 기염을 토했던 기억도 되살릴 수 있죠. 남쪽에 와서 평가전을 한번 갖고 현지로 떠나고 해단식은 또 평양 가서 했었어요. 맞습니다. 자, 다시 역습으로 갑니다. 지금도 옵사이드 아니에요? 정면입니다. 슛! 지금도 오른쪽에 있는 수비가 쳐져 있었거든요. 조금만 수비수 호흡의 불일치. 네. 참 불안합니다. 비껴 쳤더라면 위험했어요. 유수프 모하메드인데. 30살에 네. 아주 노련한 미드필더거든요. 지금도 수비수가 일자백 시스템을 형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유수프 선수에게 단독 찬스를 준 겁니다. 네. 지금 호흡의 불일치. 지금도 한 명이 또 쳐져 있죠. 네. 지난번 일본 경기 때는 지금과 같이 스위퍼 시스템을 쓰면서 공수 전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네. 이제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수비수 간의 호흡 때문에 지금 또 한 차례 단독 찬스를 주네요. 한 골 뺏길 6분까지 일방적이었다가 먼저 골 넣고 이제 역습으로 가는 바레인인데 오히려 시작보다는 수비 쪽 중반에 적어지는 수비가 조금 더 취약점이 보입니다. 키가 커요. 190cm가 넘어 무릎으로 치고 뛰어서 줍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저렇게 단독 찬스를 허용하면 앞에 있는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은요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요. 심리적 불안 요인이 엄습하거든요. 네. 공격 방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바레인은 왼쪽이 더 높아졌고 네. 북한은 계속해서 왼쪽에 많은 비중이 있는 그런 흐름을 계속합니다. 자, 다시 올립니다. 골키퍼 잡습니다. 같이 떠졌어야 되는데 북한 수비가 지금 약한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오늘 밤 이제 내일 새벽이 됩니다. 우리가 사우디하고 두 번째 2라운드를 뛰지 않습니까? 네, 유상철 선수가 이제 중앙 수비로 자리를 잡고 아직도 우리가 수비가 좀 약하다는 점 맞습니다. 걱정이 돼요. 네, 지금 한국 팀으로서도 월드컵 최종 예선 통과의 키워드는 수비 쪽에 네.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수 간의 호흡. 이것은 3명의 3백을 가동할 경우에 3명의 선수가 유기적인 컨비네이션을 발휘를 하면 3명이 뛰지만 4명, 5명의 네. 힘을 발휘하는 게 수비고요. 네. 이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3명이 2명, 1명의 힘으로 뺏기 되지 않는 위험합니다. 슛 벗어납니다. 숫자가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역할 분담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또 한 번 그 실점 위기를 맞는 앞서 슈팅을 했던 유수프 선수. 네. 공격수도 아니고 미드필더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저 선수를 누군가가 따라와서 마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으면서 또 한 번 실점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지금 그 북한 수비 보면은 마치 부실한 도로 가끔 그 푹푹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네. 구멍이 크게 생깁니다. 지금 바레는 4개 슈팅, 북한은 11개 슈팅을 하고 있는데 네. 경기의 부담감, 경기의 조마조마한 것은 오히려 슈팅을 훨씬 적게 한 바레인에 지금 더 그래요. 지금 무게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북한 수비의 약점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시임적인 부담입니다.
시작할 때 북한이 이겨주길 바랬고 또 모처럼 참 편안한 축구를 본다는 마음이 들어서는데 저들 그렇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좀 불안해요. 한 골 만에 더 뺏게 되면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쉬운데 젖히고 등을 밀고 공간 만들고 젖히고 나옵니다. 안현학 짧게 주고 논스톱으로 갑니다. 측면 젖히고 앞으로 가서 한 발 앞서 걷어내는 바레인 후세인 모하메드. 체격들이 참 좋아요. 네. 떠주는 공은 뭐 거의 쉽게 툭툭 걷어냅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 축구에서는 적어도 185 이상은 두세 명은 끼어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 북한 대표팀 보면- 같은 경우는 그럼요. 180 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네. 네. 지금 뭐 북한 보면은 제일 큰 선수가 지금 뛰진 않습니다만 심성철 선수가 골키퍼인데 188cm고 뛰는 선수 가운데는 지금 안현학 선수가 182인데요. 네. 서혁철도 그렇고. 자 여기서 왼발이 훌퍼가 됩니다. 조금 짧습니다. 바레인의 수비 조직은 견고합니다. 네. 우선 커버 플레이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슈팅 위험 지역에서는 북한 선수들이 돌아서지 못하게 밀착 마크를 해주고 있는 네. 그런 선수 상호 간의 역할 분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볼점이나 패스 그 성공률이 높은데도 지금 찬스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한 선수만 뛰고 나머지 선수는 볼이 떨어질 것을 예측을 미리 하고 있는 네. 바레인 수비인데요. 가슴으로 방향을 틉니다만은 한 발 앞서 걷어냈고 뒤쪽에서 밀려 넘어지도 뒤로 빼는 장석철. 뜨고 옮겨주질 못하고 최종 수비 떨어뜨리는 라인에서 볼. 지금과 같이 크게 때려놓으면 네. 볼을 받는 선수도 어렵고 뒤에 가는 선수도 주워먹기가 어렵습니다. 네. 미드필드를 거쳐가야죠. 지금 제가 우려했던 대로 한 골을 잃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플레이들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자, 옵사이드죠. 옵사이드입니다. 자, 문제는 한 골도 먼저 뺏겼습니다는 공격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지만 지금 바레인 수비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요. 네. 전혀 뭐 요지부동해요. 더 견고해지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격이 단조로우니까 수를 읽고 있는 거죠. 네. 바둑으로 얘기하면 상대 선수가 그 상대 수를 읽으면 어디다 또 돌을 놓을 건지를 읽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바레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북한의 공격이 지금 그 끌려가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밀듯이 찬 볼. 지금 패스 보세요. 미스의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네. 뒤바뀌어가요. 중간에 잘리는 길목을 지키는 바레인 수비가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역습으로 갑니다. 김영수 위치를 바꿨죠. 측면으로 이것도 왼발에 걸리고 다시 밀어진 볼 다시 걷어냅니다. 읽고 있거든요. 네. 길목을 지키고 있는 바레인. 알와다의 뒤로 빠진 볼. 자, 전반전 벌써 43분에 접어듭니다. 그쪽으로 뒤로 흘렸고 이게 이제 물수제비 헤딩이 됐어야 되는데 투박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왼발 각도 페인팅 뒤꿈치를 아니고 슈팅 타임을 놓쳤어요. 네, 논스톱을 했었어요. 그러면요 거기선 그냥 김영준 선수. 중거리 슈팅이 북한에서는 가장 뛰어난 네.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플레이어거든요. 자, 뒤로 흘린 볼.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지금 바레인 선수들 보세요. 문전에 5명, 6명 미리 볼이 낙하할 지점을 선점하고 있거든요. 네. 클럽 축구의 또 프로 축구의 장점이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의 여유라는 건데 맞습니다. 조금 이 경직되는 게 이제 북한 축구의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프로 리그 연중 리그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의 횟수가 늘어나죠. 네. 그리고 프로 리그라는 것은 돈을 매개로 해서 선수들이 그럼요.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3강은 바로 프로 리그가 시작되면서 경기력이 급상승했던 겁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신문소신화나 중계 방송을 할 때도요. 사실은 그 단발 경기, 아마추어 경기는 클럽 축구가 더 재밌고 쉬워요. 맞습니다. 큰 줄기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시즌 다른데. 내내 흐름 그리고 이제 줄기를 보이는데 이제 북한 축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주 국제 무대에 나오지 않았던 네. 것이 지금 경기 한 골 잃고 그 우세한 경기를 하면서도 풀어가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론적인 축구 이론으로 접근하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높고 깊습니다. 자, 바레인이 또 코너킥을 찹니다. 지금 수비수까지 다 나왔는데요. 이번에 좀 낮게 갔군요. 지금도 어설프죠? 네, 앞에서 헛발질, 뒤에서 또 헤딩을 뒤쪽으로 해놓는 것은 네. 지금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세림의 부족이죠. 그렇죠. 자, 깊숙이 왔는데 멈추고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깝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참 대단한 네. 투지죠. 인저 잔디에서는 저렇게 이제 크로스를 해놓으면 볼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김영준. 선수들이 잡기가 어렵고 아마 우리 쪽 선수들 같았으면 뛰다가 체력을 안 배운다고 안 뗐을 텐데요. 네. 끝까지 추격하는 북한 선수들의 투지 높게 살만합니다. 네. 스포츠라는 것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경기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한다고들 표현하잖아요. 네. 사력을 다해서 뛰는 그런 투혼을 발휘하는 북한입니다. 그것이 잘 밑거름이 돼서 역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 2분. 자, 북녘도 해는 서쪽으로 기웁니다. 그림자가 점점 더 넓어지는데요. 밀고 헤딩. 그러나 내비로 두는군요. 장석철. 자, 서둘러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모처럼 킬 넘겼죠? 자, 여기서 슛! 발길에서 멀었어요. 소위 디딤발 각도가 공에 떨어지는 부분 멀었습니다. 몸의 밸런스 유지가 되질 않았었죠. 네, 박성관. 네. 홍영조 선수 대신에 투입된 장신 스트라이커예요. 지금 네. 측면에서는 박성관 선수의 머리를 활용한 측면 쪽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찔러주겠죠. 뒤쪽으로 위기인데요? 감아둡니다. 슛, 네. 저것이 이제 인조잔디에 익숙치 않기 바로 그런 때문에 거예요. 저것을 천연잔디처럼 그러니까 디딤발을 90도를 볼의 방향쪽으로 잡아놓으면 네. 잘못하면 발목 인대나 아하. 건이 손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뛰질 않던 선수들은 전 대단한 핸디캡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친구같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광고판을 걷어차는데요. 네. 아마 차면서 이런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나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아쉽게 전반전을 북한이 1대0으로 뒤진 가운데 마쳤습니다. 체력 소모가 좀 걱정들, 아까 지적하신 뭐 그런 걱정 없다니까 좀 네. 기대를 해보고요. 후반전 북한이 역습으로 하는 그 기회를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이 오른쪽, 바레인이 왼쪽으로 이제 후반전 45분을 뜁니다. 전반전 한 골 뺏겼던 북한. 짧게 주고 이제 함성은 점점 커집니다. 6만의 관중들 뒤로 밀려 넘어지고 초반에 문전 쪽으로 띄울 수 있는 프리킥을 따내는 북한. 네. 남성철 짧게 주고 다시 거들러 받았죠. 더 벌리겠죠. 가운데로 주고 멈춘 상태에서 더 벌립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왔고요. 올릴 듯 뒤로 주고 가슴으로 떨구고 올립니다. 뒤로 돌았습니까? 그러나 돌았을 즈음에 골키퍼 나와서 흐르는 공을 골라인 아웃시킵니다. 김철호죠? 네, 김철호 선수. 어린 선수입니다. 네. 20살이에요. 네. 북한 팀의 연령대를 보면 수비 쪽에는 비교적 나이 많은 선수들이 분포해 있고요. 네. 또 미드필드와 공격 쪽엔 어린 선수들이 뛰는 연령대의 특징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럴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경쟁대 축구를 벗어날수록 운동장을 좀 넓게 쓸 필요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래야 여유가 생기죠. 네. 볼을 갖고 상대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또 패스를 하는데도 공간 확보가 쉬워지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과 같이 3호 시스템을 쓸 때는 좌우측 윙백들이 네. 터치라인 쪽을 따라서 날개처럼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알아와데이 지금 뭐 허리 쪽에서 여유 있게 중간 차단시키고 앞으로 가셨습니다. 후반전 들어와서는 그 바레인의 기다리는 축구, 앞에 찔러준 축구에 대한 대비 수비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북한은. 네. 군악대 연주로 분위기를 돋구는 김일성 부장
일종의 북한 축구 팬들. 북한 선수들의 그 헤어스타일을 보면 거의 비슷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일본과 경기 앞서서 중국 하이난에서 이제 경기를 하다가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머리를 짧게 단발하는 네. 그런 강한 정신력을 발현하기 위한 그런 팀의 통일된 행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들이 거의 비슷하게 좀 자라있는 모습도 또 확인할 수 있네요. 조금 운전 처리가 깊었습니다. 툭툭 튕기고 줄 것을 살피는 알리 후세인. 같이 따라갑니다. 4명의 공격수가 중앙 쪽으로 쏠려 있는 3-5-2 시스템을 쓰는데 공격형 미드필더들, 세컨드 스트라이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2명의 스트라이커 뒤쪽으로 지금 붙어 있는 거. 네. 좌우측으로 벌려야 되는데요. 자, 올립니까? 가까이서 대고 쉽게 걷어내는 바레인 수비. 일본과 경기 골을 터뜨린 남성철 선수가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측면 쪽으로 파고드는데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줘요. 남성 선수가 골을 낼 때 오른쪽 측면으로 가서 컨트롤. 낮게 갔었는데 차분히 잘게 쓸어갑니다. 자, 3번 패스 오른쪽 측면까지 왔습니다. 김영수 한 사람 터치고 아웃 쪽으로 밀고 멈춘 상태에서 주고 월패스가 안 됩니다. 빠집니다. 벌스가 나왔습니다. 잘했는데요. 2대1 패스로 바레인이 지금 밀고 오기 때문에 네. 마지막 패스가 벌써 깊었어요. 결국 이제 네. 4명이 승자리에서 2대1 패스가 되니까 바레인 수비가 조금 혼동이 왔었어요. 거기다 이제 바레인 선수들은 송재 캐스터가 지적했듯이 장신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돌아서는 동작이 느리거든요. 아, 그렇겠죠. 북한 선수들은 작은 반면에 순발력과 민첩성에는 상대 수비보다 앞서기 때문에 2대1 네. 패스를 제가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마지막 볼 터치가 길다 보니까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전반전 때도 가능하면 그 노스도 슛이 좀 아쉬웠던 좀 몇 차례 있었었는데 한성철이 주고 다시 김영준이 빼주고 다시 받았습니다. 김영준 대개 받아서 줄 때는 한두 번 건드려보고 주는 그런 저것이 이제 패싱 타이밍. 인조잔디기 때문에 네. 볼 컨트롤이 좀 네. 바쁩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 경기장에서는 볼을 터치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북한은 홈인데도 그 인조잔디에 대한 핸디캡이 있다는 얘기죠. 유연성이. 자, 걸렸어요. 슛! 다시 옵니다.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게 두 번째 결정적인 네. 저희들이 주문했던 측면 쪽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 월패스에서 김영준 선수의 결정적인 골 기회가 왔었거든요. 네. 그것이 흘러서 또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만 남성철 이것도 김영준. 남성철 선수가 흘리고 마는 네. 참 아쉽네요. 자,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다만은 타이밍으로 봐서는 동점을 이쯤에서 넣어두고 가야 네. 여유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아주 결정적인 오른발 그 안 찬스였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골키퍼가 각을 잘 잡고 나왔어요. 네. 자, 북한의 국제 신호를 통해서 저희가 중계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위성을 통해서 이제 그림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양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오고요. 저희는 이제 이것이 이제 잦지 않기 때문에 비상 또 유선을 하나 대비를 해놓고 지금 중계 방송을 하는데요. 네. 전반전 끝나고 지금까지 방송 상태가 비교적 순탄합니다. 밑쪽을 90년 차서 올렸고요. 통일축구대회 평양에서 했을 때는 판문점에 중계차를 가져서 네. 팔 방식으로 하는 네, 그 그림을 받아서 또 그것을 한번 바꿔서 바꿔서. 컨버팅해서 네, 다시 중계를 했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그림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사실 중계 이 그림이 제대로 올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네. 아주 뭐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저희가 이제 국제 신호를 제작할 때는 흔히 말하는 이제 카메라를 20대 이상 동원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각도의 표정이라든지 동작을 우리가 낱낱이 놓치지 않는데 그러면서 조금 그 중계 카메라 동원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월드컵 최종 벤치 쪽도 예선전이 별로 카메라가 잘 안 그렇죠. 가요.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네. 북한의 경기를 하는 전제로 아시아축구연맹은 중계 방송에 대한 것을 조건으로 달았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야만 아시아축구연맹의 수입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북한의 경기장에서 이렇게 광고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그 처음이 아닌가 말이죠. 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슬쩍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프리킥을 따낸 북한.
드로잉은 좋군요. 드로잉하는 북한 남성철 긴 드로잉. 자, 논스톱 패스로 세이븐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갑니다. 한성철. 그러나 타차오시키는 알리아메드. 저 선수가 한 골 넣은 선수 아닙니까? 네. 지금 보면은 수비에 많이 가세하고 있어요.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네. 지금 이제 지키면서 역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또 수비가 가운데로 옵사이드 쏠렸네요. 아닙니다. 다시 알리아메드. 자, 완급 조절 젖히고 역시 슈팅 타이밍을 못 맞추죠. 네, 마지못해 슈트. 그렇죠. 인조 잠비의 효과를 본 거예요. 네. 살리. 그렇지만 알리 아메드 선수를 놓치는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삼각형, 역삼각형 형태로 모일 이유가 없는데 네. 그쪽에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그다지 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단독 찬스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렸다 폈다 이제 이런 그 기능이 지금 북한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후반전은 전반전보다도 수동적으로 함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저치고 하면 앞 오른쪽 깊숙이 떠옵니다. 바운드가 조금 더 높지 않고 앞에서 잘리는 바람에 코너아웃. 북한 북한의 팀이 코너킥. 기대했던 선수가 바로 안영학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은 획일적인 축구를 하는 반면에 안영학 선수는 제1리그에서 아무래도 네. 지금 같이 이제 제치고 나오고 타이밍 맞춰서 이제 주는 패스 저런 것을 이제 안영학 선수가 기대를 했던 건데요. 네. 그러고 보면 안녕하 씨도 조금 답답한 감이 있을 거예요. 펀칭 다시 걷어내는 바레인 곱게 헤딩으로 떨궈주고 인구로 돌아서 줍니다만 타이밍을 조금 놓칩니다. 노스톱으로 올리겠죠. 키퍼서 지금도 키에서 차이가 나는 북한에 비해서는 저런 로빙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14번의 한성철 선수 네. 170cm입니다. 북한 선수들이 지금 바레인 선수들과 보면 아주 체격적인 면에서는 왜소함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축구면 사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아파요. 네. 네. 걸립니다만은 뒤로 뚱거리고 들어갑니다. 여유 있게 안아서 뒤로 돌아섰고요. 문인국 뒤로 빠졌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떨궈주고 걷어내는 바레인. 우리가 이제 체력 얘기하는데 전후반 쉴 틈 없이 뛰는 북한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체력일 수 있고 정신력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체력보다는 정신력으로 지금 맞습니다. 무장된 북한이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신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물론 정신력도 중요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호메너의 일정한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네. 버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한 자리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정신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북한 축구의 또 약점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뿌리치고 갑니다. 역시까지 갑니까? 돌아서서 지금 저렇게 세 명이 젖히고.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네. 볼에 가까운 선수 한 선수가 밀착 마크하고 나머지 선수는 볼이 들어올 곳 패스가 들어올 선을 끊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위험적으로 지금 한 자리에 지금 서너 명이 따라다닌단 말이죠. 지금도 3명이 에어싸고도 프리킥을 줬어요. 네. 돌아서지만 못하게 하면 될 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것이 조금 경직된 건데. 또 그것도 아주 위험 지역에서 숫자가 2명이 더 많고 3대1 상황에서 오히려 프리킥을 주고 억지스럽게 차단을 시키고 수비벽을 쌓는 북한. 앞서 시작할 때 프리킥보다는 아주 좋아요, 거리가. 네. 자, 김명길 골키퍼. 오늘 눈에서 뛰지 않습니다. 위험 지역이에요. 네, 아주 현대. 골키퍼가 인조장이기 때문에 슛! 슛! 다행입니다. 가슴이 하나뿐 김명길. 김명길 골키퍼는 상당히 지금 키가 지금 제대로 갖고 있는 자리에는 네. 나와 있지 않는 선수인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작은 그런 골키퍼로 보여져요. 어린 선수입니다. 21살. 네. 라웨다웨이. 자, 잡았다 빈 곳으로 주고요. 측면 쪽이 좋습니다. 계속 허물어지거든요. 네. 1번 네. 경기 때도 지금 좌우측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었는데요. 네. 3백을 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불필요하게 3명의 선수가 역삼각형으로 중앙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네. 4명보다 3명 숫자가 좋고 4백보다 3백을 했을 경우는 일자 수비를 해야만 그나마 4명보다 3명이 하는 것에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중앙으로 쏠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스위퍼로 쳐지니까 네. 역습에 지금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멈춰놓고 훑어서 그러나 뺏기고 뒤로 밀어진 볼 북한 가로채 나옵니다. 미광철 왼쪽으로 오버했던 것으로 뒤떴습니다. 전반전하고는 달라요. 지금 바레인이 더 그 경기 내용을 잘 읽고 있고요. 오히려 네.
수비 주간이라 허리부터 보강하고 역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철저히 즐기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전반전 뛰면서 인조잔디한 적응도도 조금 높여간 것 같아요. 돌아서 갑니까? 두 명 틈 사이. 흰 상태에서. 자, 북한이 공 잡으니까 함성 소리가 커집니다. 잘했죠? 앞으로 넘어섰고 왼쪽 측면 좋습니다. 자, 3명 수비, 1명 보강, 4명 수비, 1자 수비. 그러나 뺏겼습니다. 아, 다시 쉽게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자, 뚫렸어요. 완전히 뚫렸어요. 가운데 알리아베드가 있습니다. 슛! 이렇게 바레인에게 무너지네요. 전반전 한 골보다 구멍이 더 커졌어요. 첫 골을 넣었던 알리아메드 선수가 또 뚫렸어요. 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네. 쓰리백의 허점인 안타깝습니다. 측면 쪽의 문제점 거기서 허물어졌고요. 네. 그리고 중앙으로 왔을 때 수비수들의 역할에 대한 분담, 자기 마크맨을 놓치면서 알리아메이 선수는 완전히 주워넣는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상상하기 싫었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완전히 수비 보면은 그렇게 전반전보다 오히려 허들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이가 그냥 듬성듬성 빠진 상태로 말이죠, 수비가. 참 아쉽네요. 후반 13분. 수비라는 것이 이제 저인망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그물거리죠.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면 측면이 돌파되면 일단 지연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뒤에 들어오는 선수가 왜 저 앞에 나가 있었는지. 네. 참 아쉽네요. 월드컵 최종 예선 타이틀이 걸린 데서 이런 수비는 참 보기 드물게 정말 허점이 많은 수비인데요. 허리서부터 완전히 수세 쪽으로 오고 2명밖에 따라오잖아요. 그것도 3-4m 뒤로 쫓아오는 그런 어설픈 수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3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다는 부담이 2배로 늘었거든요.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득실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예선전인데 이 경기를 꼭 이기고 이란을 그렇군요. 자, 다시 역습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찔러주고 이것도 자, 빨리 수비 쪽으로 가는 바레인. 볼 점유율, 패스 성공률 모든 면에서 슈팅 앞서면서도 기습에 말려서 어이없이 무너지는 비효율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팀 공격 방향 보죠. 네, 북한이 지금 후반전엔 다소 나아진 측면적으로 많이 그래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바레인은 중앙 쪽에 공격 방향이 집중되는 것은 역습 때문에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 바레인이 서로 뺐고 미리 살폈어야 되는데 수비수는 읽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볼을 치고 왔거든요. 태클이 깊습니다만은 프리킥 단입니다. 알 아와다이 북한 선수가 조금 그냥 대응을 하지 않는군요. 프리킥. 글름. 윤정수 감독 지금 벤치에 나와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이것도 위험합니다. 한 번만 넘으면 지금 수비가 단독 찬스를 슛! 마크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지역이나 미드필드에서는 볼이 나오면 수비수는 뒤에 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옆으로 나와서 도중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상대 선수가 따라가면 문전으로 들어오면 취급하는데 지금 급급하기 때문에 단독 찬스를 주는 거거든요. 또 어설픔입니다. 혹시 체력이 좀 소모된 건 아닌가요?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골 사이드에 보면 항상 늘 한성 물품 많은데 지금 상대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수비를 자꾸 웅크려 있다가 두 번 패스는 골 앞에 가서 골을 넣고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북한의 지금 바레인의 3번 바레인이군요. 마르주크 선수 같은데요. 딱 들어갑니다. 알리 후세인 골키퍼. 서둘지 않습니다. 뒤로 따라 손으로 짧게 밀어주고. 일본과 경기 때는 총알 같은 크로스로서 무서움을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신장이 큰 바레인 수비가 있는데 왜 볼을 띄울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라운드 컨디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기 때문에 디딤발이 밀리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볼의 밑둥이 이렇게 뛰어나요. 들어갔어요. 볼이
자, 이제 이번에 추격에 치는 센터리 좋았어요. 그렇죠. 장신 박성관입니까? 박성관 선수. 박성관, 네. 홍영조 대신에 장신 선수를 기용해서 네. 전술적인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죠. 후반 17분 골 뺏긴 지 5분 만에 다시 한 골을 찾아내는 북한. 네. 자, 2대 0에서 2대 1 때 심리적으로는 북한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상당히 이제 상대는 쫓기게 되죠. 네. 박성관 선수. 지난 일본과 경기 때는 출전을 하지 않았고 네. 오늘 홍영조 선수 대신에 주전으로 출전해서 추격골을 뽑았습니다. 다시 페널티 박스 안쪽. 북한 축구가 이제 꾸준히 나오던 국제무대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간헐의 이변을 많이 일으켜요. 네. 지금 호응입니다만은 비록 전반전 한 골, 또 후반전 한 골 뺏겨서 2대 0이었습니다만은 자, 보시죠. 반격이 나선 지금 북한. 바레인 수비들이 앞에 있는 선수를 의식하다 보니까 네.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뒤쪽에서 차분하게 어이없사는 바레입니다. 자, 골대 뒤쪽에서 근데 한성철이 올리죠. 네. 한성철이 박성관에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떡방아 찢듯이 바운딩 슛. 한 골 만회하는 상황입니다. 2대1. 2대 0일 때 여유 있었던 바레인. 쫓겼던 북한인데 한 골을 만회하면 축구에서 특히 2대1 스코어가 굉장히 쫓아가는 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1대0과 2대1 똑같은 한 골 차이입니다만 네. 2대1 달라요. 상황에서는 2대1 상황이 1대0보다는 더 예. 그만큼 눈에 불이 붙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다시 한성철이 주고요. 주고 나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논스톱으로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옐로우 카드를 다시 꺼냅니다. 한성철 이번에는 네. 골을 넣었던 한성철 선수가 경고를 받았어요. 박성관 네, 박성관 선수가 선수요. 옐로우 카드 하나 받았습니다. 박성관 선수를 경고해요. 바레인이 2번 그리고 북한은 박성관이 하나. 이것은 이제 남은 예선 경기 때 누적이 됩니다. 네, 지난번 일본 경기에서 북한 팀은 무려 5명이나 경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 경기도 정말 통안의 일정이거든요. 1대1 돼서 그것도 인저리 타임에 이제 골을 이제 네. 허용해서 2대1로 아쉽게 무너졌는데 특히 후반전에는 1대1 동점을 만들고도 역전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네. 거기서 무승부만 하고 왔더라도 평행 경기에 대한 부담이 덜했을 텐데 참 아쉽게 패했던 것 지금도 뇌리 남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트릭이 뽑고 중간에서 악착같이 공 훑어옵니다는 뺏기지 않고 앞으로 네, 내주는데 반칙을 또 주네요. 바레인의 프리킥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픈 실력을 하는데요. 네, 살민 선수 미드필더죠. 네. 25살. 이기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는 것을 그럼요. 최대한 즐기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을 못 선수. 알아들 때 이제 동료가 와서 아프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도 괜히 뒹구는 사람도 있긴 그럼요. 있는데요. 네. 괜찮아 시간 좀 끌게 하는지 그것도 일종의 축구의 조그마한 작전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양 그림을 인도양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서 SBS 주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레인의 프리킥 유수프 모하메드입니다. 1등으로 갑니다. 펀칭. 이번엔 피스팅이었죠. 네, 주먹으로 좀 쳤으면 좋았습니다. 지금은 뭐 건들 수도 없는데. 네. 하지만 수비 불안, 민국. 골키퍼의 불안. 네. 이번 최종 예선에서 나타난 북한 축구의 아쉬움입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한번 일을 벌리려면 골키퍼가 좋아요. 1등을 찾았고 좋아요. 슛! 참 기가 막힌 패스를 해줬던 거거든요. 아하. 전반전보다는 그 골 상황으로 잘 접벽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공격수가 문전 쪽으로 대시하는 상황에 앞에다 놔준 네. 큰 패스가 나왔거든요. 알리 자, 후세인 골키퍼 지금 뭐 34살. 어를 해요. 네, 아주 경험이 돋보이는 네. 선수입니다. 자, 북한의 코너킥.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수비 염두에 두고요. 낮게 갑니다. 자, 다시 받았고요. 다시 올렸고 헤딩. 뒤로 자, 흘렀고. 찼습니다. 발리슛! 꺾어서 건아웃을 시킵니다. 자, 두드리고 찔르기 시작하는 북한. 가능성이 점점 열립니다. 문인국. 네. 역시 심장이 작은. 네. 뭐 이제 골키퍼까지도 엄살을 피네요. 각도가 조금 벗어났지만 네. 어제 그 미국과 청소년 때 한 골 넣었던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자, 반대편에서 북한의 코너킥. 이번엔 바레인 선수가 넘어져서 골키퍼군요. 네.
확인은 뭐 한 것이 아닙니다만 골키퍼는 전혀 부딪힌 데가 없는데.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북한이 네. 통과를 한다면 북한 체육위원회에서 고급 차량과 거액 포상금까지도 내걸었다는 그런 외신을 네.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그 경제 사정에서 축구라도 정말 월드컵 티켓을 따서 네.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네. 일본의 응원단도 5,000명 올 테면 와라. 뭐 그렇죠. 기자단도 한일전 때는 300명이 벌써 아이디카드 신청을 했다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이 바레인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외신 보면 이제 51명이 이곳에서 취재 경쟁을 벌인다는데, 특히 이제 그 이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바로 이제 인조잔디 또 익숙하지 않는 그 평양구장에서의 경기를 앞두고 그런 면에서 취재 열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신기한 곳에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조금 아까 이제 자, 코너킥. 헤딩! 됐어요. 골! 골대 맞고 나옵니다. 찬스 오버헤드킥. 그러나 몸으로 막습니다. 머리 맞는 순간 바레인. 직감적으로 들어갔다 생각했는데요. 네, 이번에 완전히 두 골키퍼도 번이나 완전히 찍어봤는데. 통과를 했고 수비수가 그것을 걷어내네요, 머리로요. 네. 자, 그러나 기회는 옵니다. 측면 젖히고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젖힙니까? 여기서 걸려 타차웃. 일단 맹이 참 끊겼습니다. 멋진 헤딩 슛이었는데요. 네. 자, 넣을 때 몰아붙여야 됩니다. 남성철이 뒤로 빼줬고요. 안현학. 자, 생각을 합니다. 오지 말라고 손을 뻗는데요. 자, 외곽으로 한번 빙 돌아갑니다. 안성철 줄 것을 보고 논스톱 패스가 미리 살폈으면 네, 좀 맞아요. 컨트롤해도 되는데요. 떠올 때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안영학. 그렇죠, 안영학 좋아요. 주고 다시 빼주고, 자, 문제 쪽으로 쇄도합니다. 좋아요. 낚여오고요. 헤딩! 머리는 됐는데 뒤로 떨고고 밀어줄 필요가 있죠. 밀어진 볼 문전으로 올립니다. 헤딩으로 쳐내고 가슴으로 안고 곤아웃을 안 줬습니다. 자, 측면. 자, 역습으로 갑니까? 젖히고 가는데 일단 잘 막았어요. 네. 프리킥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심이 부지런히 뛰어오는데요. 주의를 주고 손이 뒤로 빠졌습니다. 한성철. 지금 한성철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로서 중간에 잘 받쳐줍니다. 그렇죠.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네. 있어요. 자, 측면 쪽에서 지금 흔드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남성철. 자, 오른쪽으로 다시 잡았고요. 스페이스로 측면에서. 잘 공을 만들어 그렇죠, 올라갑니다. 헤딩. 자, 가슴으로 흘러나오면 안고 슛 하지 않고 일단 접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됐어요. 네. 지금은 반칙을 줘도 될. 네. 근데 슈팅 안 하는 줄 알고 상대 수비는 발이 높게 올라갔고 그것을 의식해서 이제 왼쪽으로 열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전반전 한 골 뺏길 때도 그렇고 전반전에 밀렸던 북한보다는 지금 그 짜임새가 훨씬 더 능숙해졌어요. 그렇죠. 아주 네. 경기 내용이 좋아졌죠. 지금 네. 보세요. 몸을 돌리면서 덮치면서 왔기 때문에 이상한 옵사이드가 맞고요. 네. 점유율 보면은 79대 다시 21. 8대2 정도로 네. 회복이 되고 있어요. 자,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한 명이 넘어졌기 때문에 경기를 멈춰달라고 주심이 어필하는데 그냥 갑니다. 아무리 좋게 들어가는데 저건 좋지 않은 건데요. 네. 뒤로 빠졌죠. 올라온 볼 놓치지 않고 뒤로 빼주겠죠. 오른발에 갖다 놓고 밀어주고, 자, 찬스 펠딱스 안쪽입니다. 뒤쪽으로 내야 됩니다. 올린 볼 턴아웃이 아닌가요? 걸리면 각이 없어지거든요. 네. 자, 한결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경기 흐름이 좋게 흘러가는 북한. 남성철입니다. 2대 0대하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스탠드도 살아나요. 네. 북한이 패스 성공률 63%, 바레인은 절반으로 좀 떨어져 있거든요. 당하면서 걷어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저렇게 반영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므리기 시작하는 북한. 일단 뒤로 뺐다가요. 이게 북한 축구의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는 경기력에 대한 큰 차죠. 네. 잘할 때 못할 때. 안현학 그래요. 선수. 수비에 여유가 있습니다. 6명까지 들어왔고요. 측면으로 어깨 맞고 터진 볼. 핸들링. 쌀민 선수 손으로 일부러 댔다 그러고는 또 카드를 꺼낼 듯하니까 참 빨리. 이게 경기를 하는데 북한 선수들 보면 항의하는 모습도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저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할 땐 주심도 여유가 이용을 할 줄 좀, 아는 네, 여유가 이제 그런 없다는 플레이인데 네. 좋게 얘기하면 순박한 거고요. 네. 자, 아르단.
아드난 선수의 슈팅. 옐로 카드를 한 차례 받은 선수인데요. 아드난. 좀 이런 분위기, 또 시간도 충분해요. 네. 후반전 27분. 뒤로 빠졌죠. 슛의 북한은 정확도. 슈팅이 무려 17개나 했습니다. 네. 그 중에 9개가 유효슛이고요. 바레인은 9개 가운데 5개가 골대 안쪽으로 들었습니다. 알리 아메드. 오늘 이 오늘 선수에게 2골 넣은 선수입니다. 네. 수비가 당했는데요. 사실은 그 객관적인 전력 평가할 때 이제 후바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수를 1929년도 네. 조선일보가 주최해서 그 힘은고보 운동장에서 경성과 평양전도 경평전이 네.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1946년 이후에 명맥이 끊겼는데 경평전을 재개하면 북한 축구도 그만큼 아이, 빠르죠. 그렇죠. 향상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스포츠 교류, 특히 축구 교류가 북한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도 좀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2골은 알리 아메드를 빼고요. 네. 나세르 압둘라가 들어갔습니다. 22살이고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스포츠 교류에 축구만한 종목이 이렇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거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핑퐁 얘기를 쳤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경평축구라는 얘기를 이제 이름을 바꾸고 오히려 그냥 통일축구로 하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우리 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동아시아 대회 때 북한이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조수 만나죠? 네. 자, 중간에 수비는 가로채고 역시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고 네. 급해지면 그냥 발자국들이 굉장히 부산해지는데 더 침착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2골 내주고 1골 만회하면서 2대1이 됐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동점에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네, 경기 속도를 홈에서 계속 역습으로 끌어올려야 가야 됩니다. 네. 동점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홈에서 이기고 어웨이에서 비기는 것이 일반적인 작전일 수 있는데 알와다웨이 멈추고 줄 곳이 없어 더 들어갑니다. 오른쪽 쪽에 이것은 이제 정전 패스가 안 됩니다. 그 바람에 자유공을 만들지 적한 못하고 중앙으로 가면 안 있습니다. 된다니까요. 처음엔 측면 쪽으로 계속 좋은 상황이 어깨름입니다. 자, 측면으로 자, 돌아서고 오른발로 공에 대봅니다만 미끄러지듯 빠집니다. 이게 이제 물병에 물 넣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깔때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렇죠. 벌려놔야 되거든요. 집중에 걸립니다. 네, 부채를 펼치듯이 네. 공격은 넓게 펼쳐야만 수비수들이 그만큼 마크하는데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문인국을 뺍니다. 네, 최철만 그리고 최철만. 선수. 20살이에요. 사요 일본 체육단이죠? 경기 때, 네. 29분에 교체돼서 들어갔던 선수입니다. 네. 최철만 사요 체육단 소속의 172cm의 키 20살입니다. 오늘 그 전방에서 뛰는 김영수 선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김영수 선수와 전반전 29분 교체돼서 들어갔던 선수가 자, 최철만입니다. 낮게 좋은 왼발 끝에 걸려서 기회인데요. 나갑니다. 오히려 골킥이군요. 최철만 바로 교체에 들어간 선수입니다. 관중들도 조금 쉬는 것 같죠? 네. 목이 쉬어라고 응원했던 관중들 6만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축구장 문화 자체를 놓고 보면 네.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응원 문화라고 저는 그럼요. 봅니다. 지금 만약 우린 자유분방하면서 그렇죠. 질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팀이 경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붉은 악마들은 북소리를 울려서 네. 또 목청을 돋아서 상대 팀의 어를 빼는 정도로 아주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그 네. 운동장의 응원 문화인데요. 해방전에 기림 야구장에서 모란봉 경기장으로 갔고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여기서 첫 군중 연설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김일성 구장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뒤쪽으로.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 사이에 수비가 벌써 준비하고 그렇죠. 있잖아. 볼 터치가 생기면서 시간을 상당히 줬던 거죠. 자 이렇게 공격으로 가지만 저렇게 역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국에서는 동점골이 이곳에 이 정도 때 나와야 되는데, 자, 악착같이 빼고 김영수 측면 더 걸리죠. 페널티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왼발로 올리고 깊어요. 뒤로 빠진 볼. 줄 선수를 잡고 벌려줬습니다. 다시 위치를 바꿨고 올릴 즈음에 코너아웃이었습니다. 코너킥, 북한의 코너킥. 지금 뭐 바레인 선수도 어깨가 좀 처져가는데 지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는 뭐 지칠 시간이에요. 지금 원정에 따른 피로, 네. 실질적으로 지금 피로감을 느낄만 하거든요. 한성철 뒤로 빠진 볼 중간에서 자르고 나올 좀 타치아웃. 바레인의 드로잉입니다. 남성철 글룸 김영준 치고 들어갑니다. 사리프가 따라가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자유공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모처럼 운동장을 넓겠습니다. 김영수 헤딩! 아마도입니다만 모처럼 네, 삼각 패스 이기운 이제 공간 침투. 최철만 네. 교체그런 최철만. 지금 미드필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미드필드 네. 플레이가. 지금 수비에서 나오는 것도 땅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깔아서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경기 후반에도 이제 저런 경기 내용으로 네. 일본 선수들을 아주 그냥 농락했었거든요. 자, 김영수가 줬고 뺏겨 돌아갑니다. 교체 들어간 나세르 압둘라 뒤쪽에서 박성권이 역시 오른쪽 나가면 또 오른쪽에 위험해져요. 펴 있잖아요. 긴 저건 곳으로 수비가. 갑니다. 자, 빨리 슛! 수비 맞고 꺾이는 것을 가까스로 김명길이 걷어냈어요. 급한 상황이었는데 뒤집어만 지면 공격을 하다 수세로 몰리면 지금 그 뒤로 백코트하는 미드필더들이 도움이 되질 않으면서 수비가 그냥 한 번에 무너져요. 결국 이제 그 일종의 수비, 골을 먹는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사고인데요. 우리가 그 도로에서도 사고의 미해 방지에서 그 요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문지방이 없어요, 지금. 허리 쪽에서 한번 걸러줘야 그러게요. 되는데. 털커덩거리게 해줘야 되는데 쉽게 옵니다. 자, 힘이 드는 듯 손이 옆구리로 갑니다.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입술도 타고요. 유수프 모하메드 코너킥. 자, 돌아서서 일러준 것이 이에 걸립니다. 그냥 다시 찔러줘서요. 치면으로 갑니다. 자, 부지런히 뛰어오는 바레인의 수비 너무 깊었어요. 바운딩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는데 타짜웃 상태에서 걷어냅니다. 자, 북한의 드로잉 그렇죠. 좋습니다. 안영학이 좋고요. 자, 다시 줍니다. 돌아섰죠. 올리는데 헤딩. 노스톱으로 정면. 자, 스피드 빌려줬고요. 꺾어줍니다. 저것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패스의 각이 상대 수비에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둘지 말고. 그렇죠. 좋아요. 자, 측면에서. 맞아요. 좋습니다. 주고. 김영수. 그렇죠. 주고. 좋아요. 들어갑니다. 참 좋았는데요. 골 컨트롤이 좀 아주 깊었어요. 과감하게. 네. 오른발로 끌어서 김영수. 왼발로 밀고 들어갔던 개인의 기술에 의존한 돌파. 잘했어요. 결국 외곽으로 일단 빠졌다가 아크 쪽으로 오므려들면서 다시 중앙 돌파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네.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제 8분여 초. 그렇죠. 프리킥 옐로우 카드를 빼냅니다. 좋아요. 세 번째 옐로우 카드가 나오는 바레인.
이렇게 되면 이제 마르조크, 알라다웨이, 아르난 3명의 옐로 카드인데 세 선수 가운데 한 명 더 한 번 더 옐로 카드를 받으면 퇴장입니다. 경고. 바레인이 3차례, 북한은 1차례. 박성관이 한 번 받았었죠? 네. 윤정수가 지금 김영수를 김영수. 불러서 네. 뭔가 지시를 합니다. 목을 죽이고 북한 팀은 분명한 것은 김영수. 윤정수 감독이 맡으면서 공격은 날카로워졌다는 네, 거죠. 왼발로 슛! 쉽게 발을 치켜들어 막습니다. 다시 벌렸고요. 한성철. 다시 꺾어서 좋아요. 좋습니다. 센터링. 자, 뒤쪽에서 점프해서 손을 치켜드니까 뭐 떠봤죠. 네. 알리 후세인 골키퍼. 자, 허리 쪽으로 옵니다. 또 3명만 자, 찔러 들어가겠죠. 다행입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 걸립니다. 다행히 김영수 2명 틈 사이로 한 명 더 젖혔고요. 왼발 각도입니다. 슛! 젖히고 골키퍼 나무다 보니 뒤로 빼냈습니다. 자, 올립니까? 뒤로 빠진 볼 한성철 따라가고요. 뒤로 빼줍니다. 다시 틈새로 드루 패스가 됐습니다. 돌아섰고요. 자, 슛! 계속 잡아 끌었어요. 잡았는데요. 잡아 끌었어요. 그냥 두네요. 어깨를 잡아 끌었는데 확연히 끌었는데 자, 이번에 핸드링 아닙니까? 손으로 쳤는 것 같은데 핸드링. 주심, 태국인 주심. 완전히 돌파가 돼서 골문 쪽으로 향하는데 네. 그래서 손을 잡아 챘거든요. 자, 한성철 뒤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잘립니다. 자, 가운데로 올리고 뒤쪽으로 감아두는 선수가 없었어요. 자, 다시 한성철 앞으로 주고 젖히고 돌아가기에는 원거리가 멈춥니다. 앞서 김영수 선수가 상대 수비 3명, 4명을 따돌리고 들어가면서 네. 바레인 수비는 큰 혼란을 맞았었죠. 네. 지금 북한팀 미드필드에서의 공격 전환, 김영수, 남성철, 그리고 김영준, 한성철 이런 선수들 지금 움직임이 좋거든요. 구바일 선수를 뺍니다. 네. 그리고 24번에 후무드 선수. 후무드가 들어갑니다. 네. 21살에 후무드가 들어갑니다. 후바일 선수는 지난해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 득점왕에 올랐을 때 말씀드렸죠. 네. 부상이 회복이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알와데이. 좋아요. 만들고. 네. 공의 흐름으로 김철호가 주고 자, 지금 글쎄요, 조금 비경적이 측면 아닌가. 쪽에서 골보다 미리 들어가 있으면 상대 수비가 그만큼 수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냥 나오면 옵사이드거든요. 그렇죠. 뒤에 걸려 있다가 자, 중앙에서 이들 패스가 끊기면 역습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네. 뚫립니까? 이거 그래서 옵사이드. 측면으로 갖고 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네. 상대 수비를 벌리는 효과도 도모하지만 중앙 쪽에서 이들 패스하면 골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은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측면 쪽으로 가면 따라가기가 쉽지만 자, 측면 쪽으로 가야죠. 슛은 뭐 7번, 9번 거의 배에 가까운 거. 자, 띄워줍니다. 또 찼습니다. 가슴으로 밀려 넘어지는데 또 그냥 갑니다. 차라리 앞서 상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냥 가기 좋은데 앞에서 그 슈팅 잡아챈 거는 네. 조금 아무리 두고두고 생각해도 아쉬워요. 타치아웃. 바레인의 드로잉. 이 패가 되면 북한으로서는 최종 예선 티켓 확보하는데 적신호가 울립니다. 네. 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평양의 대동강변. 이 6만의 관중들이 좀 어깨를 쭉 펴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선취골 뺏기고 다시 두 번째 골 2대0에서 한 골을 만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역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13번 네. 유스프 모하메드. 네. 옐로 카드가 오늘 4번째나 나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바레인이 가장 무서워했던 축구가 바로 한국 축구거든요. 네. 자, 치고 들어갑니다. 살민 잘 빼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좀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경기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수비의 약점 때문에 맞죠. 네.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쉽네요. 정말 북한 축구가 세계에 더 우뚝 서려면은 물론 전 잘 모릅니다만은 활발한 남북 교류가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킬 넘겼죠? 자, 위험합니다. 일단 측면으로 찬 건 잘한 거예요. 번아웃을 안 주려고 나왔습니다만은 네, 타치아웃 드로잉으로 갑니다. 바레인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42분 30초 시간이 없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애때 보이죠? 네. 21살. A조에 속해 있는 한국은 지금 쿠웨이트를 쉽게 이겼고요. 오늘 사우디전이 이제 큰 고비인데 중앙에 이제 유상철 선수가 가미됐고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유럽 선수들이 이제 그 기가 지금 아주 상승돼 있어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자국에서 지금 베스트 멤버로 최고의 컨디션에 있는 것도 기대를 더 크게 하는 대목이죠. 중간에 걸렸습니다. 머리를 잘 막았고 오바이드킥. 다행입니다. 걷어내고 다시 역습 깊숙이 찔러준 필요가 있죠.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각이 조금 앞으로 꺾었군요. 자, 추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44분 가까이 돼갑니다. 자, 쉬었던 악단들이 다시 흥겨운 군악대 같죠? 네. 리듬이 참 경쾌하게 나오는데 바레인은 9번의 알리 아메드의 2골 그리고 박성관의 1골만 2대1로 앞서가는 바레인. 일본에게 일패를 안고 싸웠던 북한 홈에서 바레인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오늘 어이없게 2대1로 일단 끌려갑니다. 자, 측면으로 벌렸고 올라갑니다. 헤딩! 발끝에 밀고 다시 밀고 골라인데 걸쳤는데요. 들어가네요. 이겼는데 안 되네요. 골키퍼는 앞으로 나왔고 네. 지금 바레인 수비들이 골키퍼가 나간 뒤에 그 골문을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잘 씹어서 목젖까지 갔는데 삼키질 못했어요. 골라인에 설쳤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원 공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44분 지나고 50시간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추가 시간이 이어지는데 몇 분이나 줬나요? 본부석 쪽에서 추가 시간 싸움이 났을 텐데 카메라가 잡지 못. 4분이군요. 4분. 자, 넉넉합니다. 걸렸어요. 자, 걸리고 돌아서서 멈춘 공을 다시 가로챘고요. 슛 하지 않습니까? 슛! 펀칭! 다시 올리고 헤딩! 이것이 머리 위쪽으로 맞습니다. 모서리 쪽으로 빨려들질 못하고 김영수 두 차례 북한의 공격이 날카롭게 연결됐죠. 중거리 슈팅. 네. 인조잔디기 때문에 볼의 속도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키퍼가 걷어내기 급급했고요. 헤딩! 네. 걷어냅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 3분 남았습니다. 다시 올리죠. 멀찌감치 걷어내고. 자, 총 공세입니다. 북한 왼쪽으로 넘깁니다. 같이 뜨고요. 떨어진 볼 걸려 넘어지는데 틈사를 밀고 그러나 공 앞쪽에 바레인 선수가 달려가고 골라인 직전에 볼 막아낸 볼. 북한 선수들 참 막판까지 대단한 투혼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신문선 씨 해석하신 대로 체력은 대단하군요. 체력보다는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봐야겠어요. 자, 추가 시간 4분, 지금 46분 30초. 2분 30초 정도 이제 더 시간이 남은 거죠. 네. 이제는 뭐 선택할 필요, 옆으로 측면도 필요 없습니다. 안으로 일단 우겨 넣고 주워 먹는 이제 슈팅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시간은 없고 안 될 때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우격 다짐도 그렇죠. 필요한데요. 근데 이 시간대 되면 상대 수비도 굉장히 쫓기기 때문에 네. 일단 띄워놓고 실수를 유발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우겨넣는 이제 그런 골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한성철의 발등에 맞고 곱게 떨어졌으면 공격으로 이어지는데 공격에서도 타치아웃. 오히려 바레인의 공격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드로잉. 이 경기는 49분까지 진행됩니다. 뒤로 흐른 볼. 골키퍼 잡지 말고 찼으면 좋겠는데요.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어깨 싸움. 짧게 끊고 2명째 젖히고 3명 젖히고 들어갑니다. 네, 살민. 자, 마지막 총공세 1분 10초 젖히고 패싱 타임이 좀 느려요. 자, 이제는 잘 놓고 문전에 그렇죠. 높게 네, 솟구치게 하는 띄워서, 겁니다. 네. 그렇죠. 박성환 선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등 맞고 또 쳐집니다. (49분까지)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유수프 모하메드가 따라가고요. 헤딩. 적어도 북한으로서는 승점 한 점을 홈에서 따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승점 없이 세 번째 경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밤 시간상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죠. 우리가 네. 이제 사우디와 어웨이 경기를 펼치는데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우디의 최근 전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한국팀 지금 해파 선수들의 그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지금 그 한국 선수들이 쿠웨이트 경기를 이기고 나서 네. 수비 또 공격도 안정감을 찾은 것도 큰 또 기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은 네. 또 고약하게 우리가 지나치게 일찍 갔다고 또 별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인데요. 이제 정상으로 네, 갑니다. 반칙이죠. 태클 들어온 것이 네. 발바닥이 보였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될 것은 첫 골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네. 또 사우디 지금 싸우는 홈구장이 대단한 극성구장 아닙니까? 네. 아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북한이 일본에게 지고 바레인을 맞아서 홈에서 1승을 거두려는 노력이 일단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순간.